이번 시간은 복소수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곧장 심화 탐구로 넘어가겠습니다. 복소수의 정의와 성질입니다. 이 복소수가요, 새로운 수체계를 이제 처음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고등학교 수체계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숫자를 새롭게 이제 우리가 도입해서 처리할 때는 체계를 정확하게 익히는 게 중요해서요, 각각의 경우를 좀 자세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싹 다 해서 빨리 계산으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좀 깊이 있게 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어요? 꼭 부탁합니다. 첫 번째, 복소수의 정의부터 한번 또 출발해 보죠. 복소수 정의할 때요, 항상 우리가 앞에 허수 개념 정리할 때도 그랬지만 실수하고 자꾸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에서 허수가 어떻게 차이가 있고 두 개가 어떻게 비슷한지를 우리가 처리했듯이 동일하게 이때도 실수하고 좀 잘 비교해서 머릿속에 같이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좀 두 놈을 잘 비교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소수의 정의가요, Z는 이렇게 되거든요. A 플러스 B의 I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식이 중요해요? 제한 범위가 중요해요? 제한 범위가 중요합니다. 제한 범위는 A, B는 실수입니다. 이 제한 범위가 있는데 이 실수라는 제한 범위는 아주 중요해요. 꼭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핵심 체크 포인트예요. 한 번 더. 식이 중요해요? 제한 범위가 중요해요? 제한 범위가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주어진, 좀 써봐요. 앞에 주어진 이 Z를 복소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름이 있어요. 앞에 있는 이 A를 실수 파트입니다. 그래서 실수부라고 하고요. 앞에 있는 이 B만 따로 떼어서 허수부라고 해요. 이 I는 허수를 나타내는 허수 단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놈하고 비교하기를 얘를 보세요. X는 A 플러스 루트 B입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A, B는 유리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이 X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X, Y는 실수를 나타낼 때 써요. 그리고 Z는 일반적으로 복소수를 나타낼 때 씁니다. 좀 차분히 할 테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X가 어떨 때는 복소수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실수가 되는데 앞에 있는 이 A를 봐요. A는 무슨 수지? 유리수잖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무슨 수라고 하지?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 두 개 합한 놈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복소수도 실수부와 허수부 두 개 합한 놈이 복소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히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 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X가 실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실수 안에는 굳이 그림으로 좀 표시해보면 유리수가 있고, 잘 보여요? 이쪽에 좀 쓸 게 있어서 칸을 좀 아끼느라고요. 그렇죠? 얘가 유리수가 이 안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무리수가 있어요. 그럼 바깥쪽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게 Z 복소수니까 Z 복소수는요, 여기에다가 하나 더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뭐가 들어간 거지? Z가 아니고, X가 아니고 이제 허수라는 새로운 숫자 체계가 하나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복소수 전체 숫자 체계가 싹 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등수학의 마지막 끝판왕입니다. 좀 귀찮더라도 꼭 확인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있는 얘하고 얘는 이미 이제 다 끝났으니까 우리는 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됐어요? 그러니까 A, B가 실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거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런 놈이 나오면
우리가 꼼꼼히 다 따져보는 아주 중요한 스킬인데 기준 잡고 분류해가지고 전부 다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그냥 실수는 실수지. 아니 그게 아니죠. 실수를 어떻게 기준 잡지? 실수는 양수와 영과 음수 이렇게 구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실수는 양수가 있고 가운데 0이 있고 음수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되는 거하고 똑같이 우리는 양수와 0과 음수로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좀 너무 많으니까 두 개로 구분하면 0과 0이 아닌 놈, 가운데 0인 놈과 0이 아닌 놈으로 나누어서 이제 다 기준 잡고 분류해서 처리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야 될 거 첫 번째, A가 0인 경우도 따져보고 B가 뭐인 경우도 따져보고 0인 경우도 따져봐요. 됐어요? 그러면 A도 0이고 B도 0입니다 그런 거니까 Z 자체가 그냥 0인 거죠. Z는 0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져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이번엔 실수부, 허수부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닌 놈을 따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A는 0이 아니에요. 음량으로 뭔가 있대요. 근데 B가 0이래요. 그러면 B가 0인 거니까 허수부가 0인 거니까 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실수부만 있는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마치 실수에서 무리수가 없으면 유리수라고 이야기하듯이 복소수에서도 허수부가 없으면 실수부만 있으니까 그때 Z는 뭐라고 하냐면 실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세 번째 뭐 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A가 0인 경우와 B는 0이 아닌 경우로 또 나누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애들이 자꾸 이걸 그냥 넘어가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나중에 어려운 문제 풀 때 식의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인수분해 할 때도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곱셈 공식 할 때도 나눗셈 할 때도 그랬다고. 식을 해석하는 게 제법 중요하다니까요. 처음 할 때 식을 읽고 그게 뭔 말인지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고등수학에도 필요한 거지. 계산을 잘하는 물론 계산 잘해야 돼요. 자꾸 계산 실수하면 안 되는데 계산 잘하는 능력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계산 잘하는 건 중학교 때 이미 했다고 생각하고 자꾸 실수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실수한 걸 지우지 말고 써놓고 옆에다가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혹시 계산 실수를 3번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어떨 때는 4번 풀었는데 답이 4번 다 다른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맞닥뜨렸을 때 자기가 수학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 그런 일을 겪어요. 다 그런 일을 겪으니까 끝까지 내가 실수 안 할 때까지 정확하게 계산하는 연습을 하겠다. 그게 좀 필요합니다. 그건 노력의 문제인 거지 사실은 이해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할 때는요.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중간에 자꾸 이렇게 비슷한 걸 계속 실수하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하자. 이게 좀 뭐 어떻게 하죠? 좀 끈덕지게 계속 연습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도 사실은 그랬어요.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딱 갔는데 갑자기 안 하던 계산 실수를 막 퍽퍽퍽 하는 거예요. 그게 왠 줄 알아요? 이게 생각도 해야지, 계산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잘 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마음 편하게 가지고, 편하진 않아요, 사실은. 계속 틀리는데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말이죠. 내가 이것도 못하나? 이런 생각 들고, 어떨 때는 내 수학을 못하나 보다. 나 이거 중학교 때 잘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 할 때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다 겪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 길을 지나가야지 수학을 잘할 수 있어요. 막 되게 머리 좋은 친구들 말고는 수학의 길은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이렇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인생도 비슷하답니다. 갑자기 웬 인생 얘기냐고?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겪게 된다니까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만나요. 그럼 자존심 존나 상한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자존심 상하는 게 있는데 그 자존심 상하는 걸 맞닥뜨려야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면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만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걸 딱 만났는데 그게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다 보면 아주 조금씩이지만 발전해서 어느 순간 되면 수학에 자신감이 붙어 있을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맞아 해보죠. 그래서 잔소리가 길었네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얘가 없으니까 실수인 거예요. 그런데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래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허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따로 이름 붙이기를 Z는 순수한 허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순허수이다 이렇게 처리한단 말이죠. 그리고요. 이번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우리를 Z는
그냥 복소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저거 자체가 복소수니까 이걸 다 포함하는 내용인데 그냥 한번 내가 이름을 갖다가 붙여놨어요. Z0도 복소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수도 복소수에, 여기요. 실수하고 허수 통칭해서 복소수인데 나는 그냥 요것만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됐어요? 그쵸? 한번 보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 넷 중에서 역시 포인트 좀 잡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얘 둘은요 0도 실수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Z는 실수입니다. 또 좀 차분하게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네 둘은 Z는 뭐는 아닌 거지, 실수는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표현 방법이 위에 있는 Z는 실수인 거고 아래는 Z는 실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니까 표현 방법도 좀 확인해 놓으시고요. 이 네 개 중에 딱 중요한 거 하나만 내라 그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Z는 0 나올까? 안 나오겠죠?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럼 Z는 실수? 실수는 우리가 이미 중학교 때 계속 다뤘던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낼 게 없다고. 그럼 낼 만한 건 얘하고 얘인데 진짜 중요한 건 얘예요. Z가 순, 허수인 경우에는 시험에 맨날 나오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이거 허수 따로 정리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시험에 나요. A는 0이 아니고 B는 미안합니다. A는 0이고 B는 0이 아닙니다. 그럼 Z는 순허수. 됐어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인 거죠. 한번 보세요. 자, 지웁니다. 너무 이런 것만 써서요. 예를 몇 개 좀 들어볼게요. 좀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을까봐 이게 새로운 수체계여서요. 꼭 차분히 다 들여밟아 봐야 돼요. 수학은요. 그냥 겉핥기식으로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개념을 꼼꼼히 다 스스로 따져보고 진짜 그런지 확인해보면 문제 풀 때 전혀 헷갈림이 없어요. 근데 그냥 개념 이렇게 거냐고 수박 겉핥기? 진짜 핥아? 이렇게? 그래서 쑥 한번 하고 넘어가서 문제를 풀려면 계속 턱턱턱 막혀요. 막히니까 그걸 외우려고 막 하니까 더 힘든 거죠. 예를 몇 개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실수 먼저 해볼까요? x는 3 플러스 루트 2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x는 뭔 거지? 실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근데 이것도 해야 돼요. x는 3 플러스 루트 0입니다. 그럼 얘가 없는 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x는 우리가 무슨 수라고 하지? 정수. 근데 정수는 유리수에 해당하는 거니까 한 번 더 해? 좋아요.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는 x는 무슨 수인 거지? 실수.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x는 이것도 해야 돼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0입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없는 거니까 x는 무슨 수가 되는 거지? 유리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한 번만 더 해요. x는 0 플러스 루트 7입니다. 그러면 얘가 없는 거니까 이때 x는 무슨 수 한다고? 무리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됐어요? 이거 하듯이 복소수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한번 보시죠. 그래서 Z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중요해요. Z는 예를 들어 3 플러스 2의 i래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전체가 Z는 무슨 수에 해당하는 거지? 복소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한단 말이죠. 그럼 Z는 예를 들어 0 플러스 3의 루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루트 2의 i입니다. 선생님 루트도 있나? 그럼요. 루트도 실수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A, B가 실수니까 실수에 해당해요. 그럼 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지? Z는 순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한 번 더 해봐요. 그럼 Z는 이번엔 3 플러스 0의 i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유리수이긴 합니다만 Z는 그냥 실수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만하랍니다. 뭐 0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확인해보면 요놈인 거니까 000은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얘를 Z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얘는 Z는 순허수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놈이라고. 됐어요? 그리고 얘를 통칭해서 Z는 뭐가 아니다? 실수가 아니다. 뭐 이 정도 처리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가 복소수를 다룰 준비가 된 거죠. 이해됐어요?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좀 깨끗이 지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위에 거 안 지울까요? 중요해서요.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관심 있는 게 뭐라고요? 시험에 딱 하나만 내라 그러면 순, 허수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얘를 옆에다가 따로 좀 떼어볼게요. 그래서 A가 0이고요. B가 0이 아닌 경우를 우리가 Z는 뭐라고요? 순, 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허수를 새롭게 도입했으니까 시험에 나올 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나와요. 이게 안 나오면 도대체 허수를 왜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고등수학은 그래요. 중요한 걸 반드시 내게 되어져 있어요. 알겠죠? 중요한 걸 반드시 내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 거부터가 또 좀 중요한데, 나쁜 놈은 다 중요하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새로 배우는 건데, 루트를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되죠? 제곱하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i를 봐도 뭐 하고 싶어야 되지? 제곱하고 싶어야 돼요. 왜요? 허수의 정의가 뭐예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허수의 정의가 뭐죠? 제곱하면 무슨 수가 되는 거? 빨리 한 번 더. 허수의 정의가 뭐라고? 제곱 대답 안 하는 친구.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걸 하려고 우리가 지금 허수를 처리해서 저번 시간에 그렇게 복잡하게 개념을 천천히 다 유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요, 루트를 보면 제곱하고 싶어야 되지, i를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되죠? 제곱하고 싶어야 돼요. 왜요? i의 정의, 허수의 정의가 뭐니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거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얘 z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보면 뭐 하고 싶어야 되지? 제곱하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잘 나옵니다.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됐어요? 갑자기 z가 나왔는데 z를 통째로 제곱을 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얘를 제곱하면 되잖아요. a 플러스 bi를 전체를 제곱하면 돼요. 여전히 a, b는 실수인 건 그대로 여기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얘로 제곱한 거니까 a, b는 실수는 그대로 따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그리고요, 처리해보면 앞에 있는 얘를 전개해 봐요. 그러면 a의 제곱에 원래 플러스 2배의 ab의 i 하고요. 요거 문제가 돼요. b의 제곱에 i 제곱인데 한 번 더 해봐요. b의 제곱에 i 제곱인데 정신 차리세요. a의 제곱에 플러스 2배의 ab의 i, 세 번째 i 제곱, 곱셈 공식 하는 거예요. 근데 b 제곱 i 제곱인데 i 제곱이 몇이지? 빨리 대답해봐요.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뺐어요.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2배의 ab의 i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계속 강조하는 건데 마이너스 함정 처리하셔야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알아먹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이 z제곱을 새로운 복소수로 봐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여기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대충 막 겉핥기로 하려고 해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꼼꼼히 따지고 있으니까 좀 잘 이해가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알겠죠? 진짜로. 신경 써서 천천히 해줄 테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보세요. 진짜 그렇구나 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확인해 봤더니 앞에 주어진 이 전체가 새로운 뭐에 해당하는 거지? 실수 부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전체가 새로운 무슨 부에 해당하는 거죠? 허수 부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제곱한 놈을 새로운 복소수로 보고 새로운 실수부와 새로운 허수부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곱까지는 해주셔야 됩니다. 됐어요? 반드시 제곱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제 남는 거 또 실수부 허수부니까 우리가 이때 A가 0이고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서 쭉 기준 잡고 분류했듯이 이번엔
얘를 가지고 또 기준 잡고 분류하는 거예요. 오늘의 메인 테마예요. 기준 잡고 분류합시다. 또 해보냐고? 또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또 4개로 나누어서 다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다 따질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따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멀리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증명 하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조금 집중력을 유지해 주세요. 그냥 듣고 있으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집중력을 유지해 주세요. 해보죠. 우리 앞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해요. 얘가 전체가 새로운 실수분이니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전체가 0일 때와 2배의 ab가 0인데 2는 그냥 생략하죠. 뭐 나 이렇게 해도 돼요. ab가 0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전체가 0이고 얘도 전체가 0인 거니까 z제곱은 새로운 복소수인데 z제곱이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뭐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두 번째, a의 제곱에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a의 제곱에 b의 제곱한 놈의 결과가 0이고요. 두 번째는 ab가 둘 다 우리 위에 0, 아래 0 했으니까 이번엔 이놈이 0이 아닌 경우를 또 살펴봐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 z제곱이 뭐가 되는 거죠? 그래요. 뒤에가 이 전체가 0이래요. 그러면 z제곱이 무슨 부만 남는 거지? 실수부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z제곱이 실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시죠.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번엔 0인데 ab가 0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러면 앞에 이놈이 0이고요. 없어졌고 뒤에 2배의 ab만 남는 거니까 z제곱한 놈이 뭐가 되는 거죠? 순 허수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이번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놈도 0이 아니고, 됐어요? 두 번째는 ab도 0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z제곱이 새로운 복소수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이해됐어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네 선생. 맞아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 비교해보세요. 필기한 거하고 비교해보세요. z가 0, z제곱이 실수. 그렇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했어요.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비교해봤어요. 앞에서. 그리고 두 개를 보면 이놈이 처리해보면 z제곱이 뭐라고요? 실수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칸이 있을래나? 실수.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두 개를 묶어서 z제곱이 뭐가 아니라고요? 실수가 뭐라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그게 z제곱을 처리하는 기본 방법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역시 시험에 나올 거 좀 처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얘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논리 전개상 처리한 거고요. 두 번째는 z제곱한 놈이 실수, z제곱이 순허수인데 우리 앞에서 이때 z가 순허수라고 그랬으니까 이놈의 이해나 이놈의 이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의 또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두 번째 또 얘가 된단 말이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찝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또 기준 잡고 분류해 봐요. 됐어요? z제곱이 실수란 얘기인데 실수는요. 한 번 더 해봐요. 실수는 0과 양수와 음수로 기준 잡고 분류하는 거잖아요. 근데 z제곱이 0인 경우는 따져봤으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넘어와서 됐어요? 이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는 거죠. A, Z의 전체 제곱한 놈이 음수인 경우와 Z 전체 제곱한 놈이 양수인 경우로 나눠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제곱한 놈이 0, 제곱한 놈이 음수, 제곱한 놈이 양수인데 우리의 관심사는 이놈에 있단 말이에요. 또 이놈에. 왜 이놈일까요? 얘는 왜 안 나올까요? 제곱했는데 양수가 됐대요. 다시 한번 봐요. 마지막에 수체계예요. 여기서 수체계가 정확하게 성립돼 있어야 문제 풀 때 편리하다니까요. 제곱한 놈이 양수면 뭐지? 실수잖아요. 제곱한 놈이 음수면 뭐지? 허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근데
칸이 없어서 이쪽으로 오면 좀 부족할까봐 앞쪽으로 좀 당겨 오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이걸 정리해요. 빵빵빵. z제곱이 음수인 경우를 따져보는데 z제곱이 음수를 내면 실수 안에 들어간 거니까 이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일 때 또 나누어서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AB가 0이라고 그랬으니까 AB 두 개 곱한 놈의 결과가 AB 두 개 곱한 놈의 결과가 0일 때 z제곱이 실수, 음수인 놈을 따지려고 하는데요. 음량을 따질 때는요. 허수는 음량을 따지질 않아요. 그거 왜 그런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 텐데 음수, 양수를 따질 때는 실수만 따져요. 대소 비교는 실수에서만 하지 허수에서는 대소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설명해 줄게요. 아무튼 그러니까 두 개 곱해서 0일 때 앞에 있는 이놈이 0이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요거 하려고 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음수인 경우를 따져보는 거예요. 아우 칸이 없네. 됐어요? 그래서 요거 따지려고 하는 거죠. 여기 딱 차겠는데요. 해봐도 돼요? 그러니까 요 놈이 A, B가 두 개 0이란 얘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 둘 다 0일 수도 있잖아. 아니 둘 다 0이면 음수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지금 계속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기준 잡고 분류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수학은요 어려운 문제는 다 이래요. 알겠죠? 수학 어려운 문제 다 이래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유형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까다로운 문제를 만나면 기준 잡고 분류해서 전부 확인해보자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방정식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A가 0이 아닌 경우와 B가 0인 경우 두 개를 따져보면 되는데 생각해보세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란 얘기인 거죠? 됐어요? 그럼 A가 없으니까 남는 거 마이너스 B 제곱인데 B가 뭐라고요? 실수잖아요. 다시 B가 뭐라고요? 실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B의 제곱하면 양수인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게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면 얘가 0인 거잖아요. 그럼 남는 게 A의 제곱인데 A의 제곱의 부호를 봐요. 이 경우를 확인하는 거지 얘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얘일 때 얘를 한번 확인해 보자. 부호를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할까? 좋아요. 요 지우고요. 살짝 바꿀게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뭘 확인하자? 부호를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역시 뒤에 있는 얘를 기준 잡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부호를 확인해 보자. 이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한 번 더 보죠.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부호를 확인해 봐요. 그럼 A가 0이면 얘가 없대요. B는 0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B제곱의 부호를 확인하는데 마이너스 B제곱은 B가 실수니까 제곱하면 양수잖아요. 그 앞에 음수가 붙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됐어요? A가 0이 아니래요. B가 0이래요. 그러면 B가 0인 거니까 A제곱의 부호 확인하려고 하는데 A는 실수니까 제곱하면 항상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아닌 거죠. 그래서 한번 써놓고 됐어요? 지우려고 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게 관심사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결론이 돼요. 됐습니까? 조금 까다로웠는데 한꺼번에 정리할 테니까 우선 한번 보시죠. 됐어요? 자, 지웁니다. 좀 깔끔하게 지울게요. 한 번 더 보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놈은 사실은 이렇게 된 거죠. 이 중에서 되게 많은데 우리가 관심사는 뭐라고? Z 제곱하면 무슨 수? 음수인 놈이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러면 제곱해서 음수인 놈을 따져봤더니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에
이렇게 정확하게 써? a제곱 한 놈이 음수인 경우를 좀 정확하게 따져보면 a의 제곱에 마이너스 b의 제곱에 플러스 2배의 ab에 i가 음수인 놈을 따져야 되잖아요. 음량을 따지기 위해서는 우선 이놈이 없어야 음량을 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번 더 정리해보죠. a가 0이고요. b가 0이 아닌 경우 둘 다 0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둘 다 0이면 음수일 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놈만 0, 이해되고 있는 얘기인 거죠? 둘 중에 한 놈만 0인데 얘가 지금 0이어서 없어졌어요. 그래놓고 인 경우에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뭘 확인해봐? 부호를 확인해봐요. 그래 나서 봤더니 a가 0이니까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b제곱의 부호 확인하는 거니까 결국 음수가 된단 말이죠. 그게 음수란 얘기는 z제곱이 음수란 얘기인 거죠.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 봤더니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를 따져보잖아요. 그러면 역시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의 부호를 확인해 봤더니 z제곱은 이놈이 이번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돌아왔냐고요? 이거 하려고요. 정리. 중요합니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됐어요? 해봐도 될까요? 해봐도 될까요? 정리해봐요. z제곱이 음수잖아요? 그럼 z제곱이 음수란 얘기는 이렇단 얘기인 거죠? 얘가 아닌 거고. z제곱이 음수란 얘기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란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는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니까 z가 순허수란 얘기인 거죠. 이렇게 됐어요? 이거 하려고 조금 돌아왔는데요. 일부러 다 꼼꼼히 한번 정리해 봤어요. 문제 풀 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z를 왜 도입했죠 우리가? 허수 단위 i 때문에. 그럼 i가 중요하니까 순허수가 중요하잖아요. 순허수는 i만 있는 거잖아요. 그 i 있는 걸 제곱해봐요. 다시 i만 있는 걸 제곱해봐요. 그럼 무슨 수가 되지? 음수가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음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 정의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걸 꼼꼼히 다 한번 따져본 거죠. 됐습니까? 마지막. 우리는 순허수가 중요해. 허수를 새롭게 도입했으니까. 근데 허수는 뭐지? 제곱하면 무슨 수? 음수. 이렇게 된 거니까 z가 순허수면 z제곱은 음수가 돼요. 순허수가 아닌 경우는 제곱하면 음수가 안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충분히 처리한 거죠? 좋아요. 그리고 잠깐 한번 보시죠. 자, 참고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숫자 하나 정리하는데 좀 까다롭죠.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 해봐야지 수학 문제 풀 때 생각이 정리가 정확하게 돼요. 개념이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풀 때 계속 뭐 A, B 나눠가지고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참고예요. 복소수의 대소 비교 불가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고등 교과 과정을 살짝 벗어나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을 살짝 벗어나고.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애들이 머릿속에 개념이 모호한 게 싫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해 볼 테니까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x 은 1입니다라는 3차 방정식이 있대요. 됐어요?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식으로 풀 땐 대부분 무슨 분해하죠? 인수 분해하면 돼요. 됐어요? 인수 분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인수 분해해보면 얘하고 완전히 같은 식, 이 식하고 완전히 같은 식,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빼요.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이 식이나 이 식이는 완전히 어떤 식인 거지? 같은 식인 거죠?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빼요. 알겠죠? 1을 빼서 이 식이나 이 식이나 같은 식. 그 다음에 이 식을 무슨 분해한다고? 인수분해하면 돼요. x-1에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은 0입니다.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앞에 있는 얘를 봤더니 얘는 x는 1입니다. 이런 근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이게 3차니까 3차 방정식은 근이 3개 있거든요. 4차 방정식은 4개 있겠지 뭐. 5차는 5개 있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가 2차니까 여기도 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근을 배우는 걸 확인하는 걸 중3 때인가 근의 공식 배우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되는 거잖아요. 그럼 b제곱 해봐요. 1인 거죠? 4ac 해봐요. 마이너스 4ac 해봐요.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근데 그걸 마이너스 3을 3의 i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여기에 근 하나, 여기에 근 2개 이렇게 해서 근 3개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얘를 무슨 근이라고 하죠? 실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뒤에 있는 얘는 허수를 포함한 놈입니다. 그래서 허근 이렇게 해서 식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그럼 식으로만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뭐를 이용할 수도 있지?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프는 당연히 그래프를 작도해야 되는데 그걸 분리해서 작도해요. 선생님 분리해서 작도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 있는 얘 있잖아요. 얘를 2개로 쪼개요. 하나는 y는 x 세제곱을 그리고요. 또 하나는 y는 1을 그려요. 그래서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린 다음에 2개가 같아지는 값을 찾으면 되니까 이놈의 두 그래프의 교점에 무슨 좌표를 찾으면 x 좌표를 찾으면 그게 방정식의 근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2차 방정식 가서 내가 조금 더 자세히 해줄게요. 왜 이렇게 해야만 방정식의 근이 풀리는지를 그때 정확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요 정도 풀 수 있구나 정도 가볍게 보시면 돼요. 참고입니다. 알겠죠? 참고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나 얘를 못 그려. 내가 그려줄게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위에다 약간 그려도 돼요? 이렇게 좀 크게. 이게 x축이에요. 이게 y축이랍니다. 그리고 y는 x 세제곱은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되냐면 얘는 이렇게 할게요. 얘를 노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y는 x의 세제곱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y는 1을 그려요. y는 1은 가로선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y는 1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교점이 어디지? 교점이 여기잖아요. 이 교점 x좌표를 따져보면 그 교점 x좌표가 몇인 거지?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근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럼 이제 실근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허근도 있어요. 허근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고등 교과과정 살짝 벗어나고요. 나중에 고3 가면 벡터라는 걸 좀 배우는 친구도 있어요. 그때 사실은 복수 평면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넘어가니까 요 정도만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X축이 있고 Y축이 있으면 무슨 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X축과 Y축과 앞으로 가는 무슨 축? Z축. 3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좀 두껍게 그릴까? 좋아요. 두껍게. 잘 보이라고. 뒤에서 앞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무슨 축이 존재하는 거지? Z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일부러 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Z축과의 교점이 있잖아요. 여기도 교점이 있고 여기도 교점이 있잖아요. 선생님 Z축은 뭡니까? Z축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앞에 이렇게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Z축과의 교점이 있어요. 선생님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조금 더 내 몸을 희생해서 해보면 이게 우리가 보는 건 X축과 Y축만 보는 거니까 정면만 본단 말이에요.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쪽팔려요 내가? 참. 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그래프란 말이죠. 근데 얘를 평면이 아니고 입체로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꺾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렇게 꺾여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정면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평면처럼 보이지만은 살짝 뒤돌아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보면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놈과 이놈이 Z축의 앞쪽과 Z축의 뒤쪽에서 존재하는 교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근이면 이게 하나의 근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자꾸 이렇게 Z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Z는요, 사실은요, 숫자 개념이 아니고 방향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완전히 다른 거죠. 무슨 말이냐고요? X축은 이쪽으로 가면 자늘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양수고 이쪽으로 가면 음수잖아요. Y축은 위로 올라가면 양수고 아래로 내려가면 음수잖아요. 그럼 Z축은 선생님 앞으로 가면 양수고 뒤로 가면 음수하지. 맞아요. 그것도 되는데 이게 3차원이다 보니까 X축과 Y축을 고정한 상태에서 Z축이 이렇게 막 돌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살짝 돌아가면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앞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입체라고 생각하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X는 크고 작고 Y도 크고 작고 근데 Z는 크고 작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Z는 방향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갑니다. 얘는 뒤로 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받아들이는 데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북쪽이고 얘가 뭐 남쪽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북쪽이 남쪽보다 크다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방향 개념인 거니까. 동동서와 북북남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서 비교하겠습니까?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 이 Z는요. 복소수의 대소 비교가 불가능한 게 숫자 개념에서 완전히 약간 벗어났어요. 나중에 조금 더 배울 기회가 있으면 그때 조금 더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복소수는요. 대소 비교가 불가능한 게 사실은 복소수는 숫자가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방향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를 들어 3i가 있고 5i가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5i가 더 큰 게 맞잖아요. 그런데 숫자 개념이 아니고 방향 개념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갔습니다. 뭐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에 방향, 여기에 방향. 방향인 거니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방향인 거니까 대소 비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알아먹겠죠? 그렇죠? i가 들어간 바로 그 순간에 방향 개념으로 전환이 돼서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좋아요. 조금 까다로웠으니까 한번 살짝 이해해 보시고 자, 지웁니다. 야, 이 정도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의 설명하는데 시간을 좀 제법 써요. 명확하게 이해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두 번째 가죠. 첫 번째 거 끝냈고요. 지웁니다. 두 번째. 우리 요거도 좀 지워도 되죠, 이제? 칠판이 좀 한계가 있어서. 두 번째. 복소수 상등의 정의. 그래서 복소수는요, 부등식은 우리가 쓸 수 없고요. 잘 보여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좀 살짝 넘어갔어요? 좀 지우겠습니다. 다시. 좀 더 아래로 내려요. 두 번째, 여긴 나오죠? 복소수 상등의 정의. 첫 번째, 복소수는요, 대소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등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소수에 대한 것은 항상 등식만 존재해요. 그래서 복소수의 등식을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해보면 이래요. 세 번째 할까요? 좋아요. 세 번째, Z란 놈이 있대요. 얘가 A 플러스 B의 I예요. 당연히 A, B는 무슨 수입니다? 실수입니다.
이거 안 쓰면 자칫 잘못하면 틀려요. 선생님이 감점한다고요. 고등학교 수학은요, 점수를 주기 위한 수학이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뭐 이렇게 조금 해도 주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점수를 어떻게든 깎으려고 들지 주려고 들질 않아요. 정차리고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운 복소수, 얘를 Z1이라고 할까? 새로운 복소수 Z2가 있대요. 근데 그놈이 X 플러스 YI래요. 당연히 XY는 무슨 수에 해당하는 거죠? 실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된단 말이죠. 복소수 두 개가 대소는 안 된다고. 알겠지? 누가 크고 누가 작고는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두 놈이 같대요. 만약에 Z1과 Z2가 같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실수는 실수끼리 같고 허수는 허수끼리 같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A하고 X하고 같고 B하고 Y하고 같을 때만 그 등호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복소수 상등의 정의는요. 이래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실수부와 이렇게 할까요? 허수부가 각각 일치할 때만 등호를 쓸 수 있어요. 됐어요? 완전히 쉬운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대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 같고 이거하고 이거 같겠지 뭐.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마치 무슨 식처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처럼 얘하고 얘하고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고 얘하고 얘하고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것만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복소수 상등의 정의라고 하는 거죠. 깔끔하게 됐죠? 자,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봐요. 별거 없어요. 3의 플러스 2의 i란 놈이 x 플러스 이거 해야 돼요. yi래요. 그러면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끼리 같으니까 결국 x는 3, y는 2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식이 하나잖아요. 근데 문자가 몇 개지? 두 개잖아요. 식은 하나고 문자가 두 개면 우리 원래 연립방정식 세우면 문자 개수만큼 식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항등식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문자가 많더라도 식 하나로 그냥 둘 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죠. 너무 깔끔해서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보시죠.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이제 상등까지 정리했으면 드디어 연산을 할 준비가 된 거죠. 세 번째 갑시다. 조금 힘들어도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말아주세요. 해봐도 돼요. 세 번째, 복소수의 계산. 사칙연산인데 사칙연산이라고 써야지. 계산이 뭐야? 사칙연산. 첫 번째, 식을 먼저 설정하기를 Z1을 A 플러스 B의 I라고 그래요. Z2를 뭐라고 한다고? X 플러스 Y I라고 해요. 당연히 A, B, X, Y는 무슨 수입니다? 실수입니다. 한 번 더 해요. 얘까지 써야 완벽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냥 얘 버리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뭐죠? Z1하고 Z2 두 개를 더해야 된대요. 그러면 더할 때는요. 실수부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X에 플러스 B 플러스 Y의 전체의 I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전체를 또 뭐로 봐? 새로운, 빨리 불러봐요. 복소수로 봐요. 그리고 얘가 전체 새로운 무슨 부가 되는 거지? 실수부가 되고요. 이 전체가 새로운 무슨 부가 되지? 허수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는 거죠. 뭐. 덧셈이 이러니까 뺄셈은 여기 뺄셈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A 여기 가운데 뺄셈이 아니고요. A하고 X하고 빼야 되니까 여기가 빼요. B하고 Y하고 빼야 되니까 여기가 빼요. 뺄셈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별거 없네 선생. 맞아요. 별거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 얘는 안 써도 좋아요.
예를 들어 3 플러스 2의 i에 플러스 5 마이너스 3의 i입니다. 얘를 계산하래요. 그러면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8. 얘하고 얘 하면 마이너스 i.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뭐 별거 없는 거죠. 됐습니까? 너무 쉬워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덧셈 뺄셈 했으니까 이제 뭐 하는 거지? 곱셈하고 나눗셈 해요. 세 번째. 곱셈 먼저 해보죠. Z1 곱하기 Z2를 해봅시다. 그럼 얘는 써요. A 플러스 B의 I에다가 곱하기 X 플러스 Y의 뭐 I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분배하듯이 계산 법칙의 분배는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 곱해봐요. A의 X에 얘하고 얘하고 곱해봐요. 플러스 BX의 I에다가 한 칸 밀려 또 곱해봐요. 플러스 뭐 이상한데요? 미안합니다. 에이, 다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얘하고 얘 AX, 얘하고 얘 하면 뒤에다가 AB 하세요.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AY에 I가 돼요. 그 다음에 B배하고 I 곱하세요. B의 X의 I에다가 여기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BY는 맞거든요. 근데 또 나온 거예요. 또 나온 거예요. I 곱하기 I니까 I 제곱이 된 거죠? 그럼 I 제곱은 또 하냐고 또 할 거예요. 오늘 계속 외칠 거예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B의 Y가 돼요. 마이너스 함정 역할 한다고 그랬잖아요. 주세요. 제발 주의하세요. 연습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정리해봤더니 A의 X에 플러스 AY에 플러스 B의 X에 I인데 나 I 뒤에 먼저 씁시다. 됐어요? 허수부 실수부끼리 바꿔야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하고 얘 먼저 써요. A의 X에 마이너스 B의 Y에다가 플러스 뒤에 보면 A의 Y에 플러스 B의 X의 전체의 I가 됩니다. 그래서 처리할 수 있으면 돼요. 역시 얘 마이너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전체를 또 뭐로 봐? 새로운 뭐로 봐? 복소수로 봐요. 그러면 이만큼이 새로운 무슨 부 되는 거지? 실수부가 되는 거고요. 이거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그렇죠? 이놈이 새로운 무슨 부가 되는 거지? 허수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하면 곱하기까지 싹 다 정리를 한 거죠. 됐습니까? 네 번째. 나눗셈이 문제인데요. 우리 앞에서 그거 기억나세요? 다항식 할 때? 다항식 할 때도 나눗셈이 늘 문제였잖아요. 나눗셈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분의 기본이 나눗셈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에 사용하려고 나눗셈을 그렇게 자꾸 들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눗셈 나오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나눗셈 해봤더니 이번엔 이렇게 할까요? Z의 1, Z의 2 이렇게 해도 돼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처리해보면 Z의 1이 A 플러스 B의 I분의 Z의 2가 X의 플러스 Y의 뭐가 됩니다? I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요. 이제 문제가 좀 생겼어요. 얘도 또 보세요. 이 전체를 새로운 뭐로 봐? 또 써. 새로운 뭐로 보는 거죠? 복소수로 보려면 복소수니까 무슨 부와 무슨 부가 있어야 돼요?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이 전체를 새로운 복소수로 보면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어야 복소수가 되는 거죠. 복소수의 정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를 선생님 이렇게 나누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눗셈.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I분의 X 한 다음에 플러스 A 플러스 B의 I분의 Y의 전체의 I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복소수가 안 돼요. 왜 복소수가 안 되지? 얘가 실수부가 아니에요. 선생님 실수부인데 아니지요. I가 붙어 있잖아요. 이해됐어요? I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얘는 뭐 마음대로 지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허수부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얘도 실수부라고 이야기하기 조금 애매하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복소수의 정의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복소수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얘를 새로운 계산 방법을 처리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 식하고 완벽하게 어떤 식이어야 되는 거지? 같은 식이어야 돼요. 얘하고 완벽하게 같은 식인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니까
수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한 거죠. 위에 i가 있어. 그리고 얘 아래 보면 좀 꼼꼼하게 해요. 좀 잘해주고 싶은데.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정성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건 알고 있어요. 아래 a 플러스 b의 i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하고 완벽하게 같지만 실수부와 허수부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아래다가 갑자기 이런 놈을 곱해요. a-b의 i를 곱해요. 그럼 위에다가도 a-b의 i를 곱하면 분자 분모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그 식은 여전히 얘하고 같은 식인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걸 왜 곱합니까? 확인 한번 해보면 불러봐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인데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뭐 되지? 플러스 된단 말이에요. 그럼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 제발 조심하세요. 마이너스는 함정 역할합니다. 그리고 분자에 올라가기를 요 놈이 들어가니까 불러봐요. a의 x에다가 요거 조심하세요. 나 실수부 먼저 할게요. 얘하고 얘 곱하면 실수부. 얘하고 얘 곱해도 실수부. 그럼 by의 i 제곱인데 마이너스 달았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세요. by의 i 제곱인데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i 제곱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된단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 b의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하면 a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bx 그랬으니까 ay의 마이너스 b의 x의 전체의 i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드디어 이렇게 쪼개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쪼개보면 식이 만들어지기를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분에 위에 올라가기를 a의 x에 플러스 b의 y에다가 플러스 a의 제곱분에 b의 제곱분에 위에 올라가기를 a의 y에 마이너스 b의 x의 전체에 뭐가 됩니다? i가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드디어 새로운 무슨 부가 된 거지? 실수부가 된 거고요. 새로운 무슨 부가 된 거죠? 허수부가 됐으니까 실수부와 허수부니까 새로운 복소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얘를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얘가 플러스면 뒤에 허수부의 부호 바꾼 놈을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예요. 나눗셈 할 때마다 계속 이래야 돼요. 한 번 더. 요 놈하고 요 놈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놈을 위아래 분자에다가 곱해서 식을 실수부와 허수부로 만들면 드디어 이 전체를 새로운 복소수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계산 체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눗셈이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지웁니다.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했는데 나눗셈이 조금 더러울 테니까 몇 개 연습해보고 넘어갈게요. 이 고등수학이요. 조금 만만하지가 않아요. 근데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놓고, 한 번에 이해가 되면 제일 좋죠. 그러나 안 되면 여러 번 반복해서, 진짜 그런가 천천히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셔야 돼요. 고등수학은요, 시간에 막 쫓기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해놔야 되는 거죠.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죠. 3의 플러스 i분의 2 마이너스 3의 i 이렇게 돼 있대요. 그럼 이놈을 어떻게 한다고? 3 플러스 i인데요. 아래다가 이걸 곱해요. 3 마이너스 i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2 마이너스 3의 i인데 위에다 뭘 곱해? 3 마이너스 i를 곱해요. 이렇게. 됐습니까? 곱한 다음에 계산해보면 얘 3, 3은 9. 조심하셔야 돼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죠? 10분의 올라가기를 얘 곱하면 6에다가 얘 하면 3i 제곱인데 i 제곱은 마이너스 1인 거잖아요. 조심하세요. 제발. 플러스 마이너스 9i 마이너스 2i 그러면 마이너스 11에 i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처리해보면 10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11의 i가 됩니다. 그런 거니까
앞에 있는 얘를 실수부, 얘를 무슨 부? 허수부. 그렇게 해서 복소수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해보죠. 예를 들어봐요. 이번엔 2 마이너스 i 분의 5 플러스 3의 i입니다. 요 정도 해보죠. 이놈도 동일해요. 똑같이 2 마이너스 i인데 분모에 얘의 부호 바꾼 놈을 곱해줘요. 2 플러스 i 이렇게. 그리고 위에 보면 5 플러스 3의 i인데 역시 분모에 2 플러스 i가 있으니까 분자에도 2 플러스 i 이렇게 곱해준단 말이죠. 그렇죠? 복소수 정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곱 마이너스 i 제곱인 거니까 써야 돼요. 그냥 해도 되죠. 4 마이너스 i 제곱인데 i 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5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얘하고 얘 하면 실수부죠. 10. 얘하고 얘 하면 실수부인데 3i 제곱이잖아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만하라고. 그러면 6i, 5i인 거니까 11의 i입니다. 그래서요. 처리해보면 5분의 7에 플러스 5분의 11의 i가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앞에 있는 얘가 실수부, 얘가 무슨 부에 해당하는 거죠? 허수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나눗셈이 좀 까다롭겠죠? 그러니까 나눗셈 하려면요. 위에 뭐가 있어? 곱셈이 있는 거예요. 아래는 곱셈 공식도 있고 중간에 뭐 덧셈도 해야 되고 뺄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눗셈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배운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한번 보세요. 자, 지웁니다. 사칙연산을 하는 과정 중에 나눗셈 해서요. 다시 사칙연산에서 나눗셈 할 때 갑자기 이상한 복소수가 하나 등장했잖아요. 허수부의 부호 바꾼 놈을 분자 분모에 곱했어야 됐잖아요. 그걸 매번 나눗셈 할 때마다 쓰니까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네 번째 내용입니다. 켤레 복소수라고 따로 붙였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정의가 많고 성질이 많습니까? 아니, 새로운 숫자가 도입됐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도 해보고 성질도 해보고 정확하게 연습해보는 거죠. 첫 번째 켤레복소수의 정의부터 해봐요. 켤레복소수의 정의는요. 허수부에 뭐 한다고? 부호를 바꾼 복소수를 우리가 켤레복소수라고 그래요. 됐어요?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복소수를 켤레복소수라고 그래요. 왜 도입됐죠? 실수부와 허수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Z1이 A 플러스 B의 I잖아요. 그러면 Z1의 켤레복소수는 A 마이너스 B의 I라고 표현하는데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 놈인 거예요. 그리고 얘하고 얘가 Z1이면 안 되니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줘요. 됐어요? 그래서 Z1의 반은 이놈과 이놈은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끼리 표시 방법을 설정해 놓은 거니까 이건 받아들여 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켤레복소수의 표현 방법까지 한번 살짝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됐어요? 두 번째 뭐죠? 켤레복소수의 성질인데 성질이 두 개가 있는데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왜 만들어졌냐면 실수화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왜 실수화가 돼야 되지? 분모가 실수가 돼야 그놈이 실수부와 허수부로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요건 쓰지 마세요. 아까 했던 거 기억나세요? A 플러스 B의 I분의 X 플러스 Y의 I입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놈을 아까 내가 이거 안 된다고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해서 얘는 실수부도 아니고 허수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 분모 이놈을 어떻게 됐든 실수로 만들잖아요. 얘가 실수가 되면 이 I 빼내가지고 이 전체가 실수고 이 전체가 실수니까. 그래서 얘를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켤레복소수가 도입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수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조금 생각해 보시면 기억나세요? 분모의 유리화 기억나세요? 유리화? 그거하고 아주 유사해요. 됐습니까? 한번 또 설명해 봤어요. 지웁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놈인 거니 첫 번째.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Z 곱하기 Z 바를 하잖아요. 이해됐어요? 얘 원 빼도 돼요. 그냥 원 뺄게요. 좀 구별을 정확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럼 Z하고 Z 바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두 개 곱하잖아요. 그럼 얘 곱하면 A의 제곱에 B의 제곱에 I 제곱인데 마이너스 달았으니까 플러스 B 제곱이 된단 말이죠. 이해됐어요? 당연히 A, B는 무슨 수예요? 복소수 Z. A, B는 무슨 수예요? 당연히 실수예요. 그리고 제발 외우지 마세요. 실수 제곱하면 실수, 실수 제곱하면 실수, 실수 더하기 실수하면 실수니까 이놈이 실수가 된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허수부의 부호가 서로 반대니까 두 개 더해버리면 BI와 마이너스 BI가 서로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Z 플러스 Z 바한 놈은 2의 A가 되는데 A가 무슨 수라고? 실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실수가 돼요. 그런데 세 번째 거 보면 이게 곱이고 합인데요. 유명한 놈이어서 Z 플러스 Z 바분의 1, Z분의 1 플러스 Z 바분의 1 이거 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지? 통분해봐요. 통분. Z 곱하기 Z 바분의 통분해야죠. 통분. 그렇잖아요. Z 더하기 Z 바입니다. 이렇게 된 건데요. Z 곱하기 Z 바가 뭐였지? 실수. 이해됐어요? Z 더하기 Z 바도 뭐였지? 실수. 그럼 실수분의 실수하면 뭐지? 실수.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켤레복소수가 도입된 목적이 실수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처음에 만들었던 그 정의를 위배하지 않고 복소수를 계속 그 체계 안에서 만들기 위해서. 됐습니까? 이게 복소수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얘가 실수고 얘가 실수고 얘가 실수인 걸 알잖아요. 그럼 이런 게 가능해요. Z 곱하기 Z 바에다가 더하기 빼기 할까? 그냥 더하기 하죠. 뭐 Z 더하기 Z 바에다가 빼기 Z분의 1 빼기 Z 바분의 1 이런 놈을 봐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Z 곱하기 Z 바 실수. 물론 이것도 중요한데 실수라는 게 더 중요해요. Z 더하기 Z 바 뭐지? 실수. 그 다음 얘를 봐요. 마이너스로 묶으면 Z분의 1 플러스 Z 바분의 1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실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실수, 실수, 실수. 몽차장 뭐? 실수. 이런 걸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참고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를 가지고 있으면 이 비슷한 놈으로 얼마든지 실수를 연산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사실은 복소수 많이 다루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 고등수학에서 하는 건 무슨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실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 그 Z축을 안 배우잖아요. 고3 때 가면 배워요. 그러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우리가 주로 다룰 것은 실수인 거죠. 그러니까 실수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아래다가 써요. 성질이 하나 더 있는데 요건 좀 중요합니다. 서술형 문제예요. 학교 서술형 문제에 증명하라고 좀 제법 나와요. 안 나올 수 있는데 딱 막상 나오면 아이들이 헉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리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엔 성질 두 번째 건데 이제 복소수 하나 가지고 했으니까 복소수 두 개 가지고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복소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자 그 얘기인 거죠.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봐요. Z의 1이 A 플러스 B의 I래요. 그리고 Z의 2가 X 플러스 Y의 I래요. 그리고 이놈의 켤레를 하잖아요. 그러면 Z1의 반은 A-B의 I래요. Z2의 바 하잖아요. 그럼 얘의 허수부에 보고 있어요. 그렇죠? 얘의 허수부에 뭘 바꾸니까 X-Y, I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 두 놈이 서로 켤레 간의 관계인데 이놈 가지고 만들면요. 첫 번째, 네 가지 할 건데요. 별거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보는 거 보죠. 얘가 Z의 1에 바에다가 켤레 가지고 이제 사칙연산 해보자 그 얘기인 거죠.
Z의 2에 바한 놈이 있잖아요. 됐어요? 얘하고 얘 두 개 켤레 더한 놈 하는 거예요. 켤레 더한 놈은 Z의 1에 더하기 Z의 2. 뭐 한 거지? 켤레 아닌 놈. 다시. 켤레인 것끼리 더한 놈은 켤레 아닌 놈을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전체를 또 해? 좋아요. 전체를 새로운 지겨워라. 새로운 복소수로 보고요. 그 새로운 복소수 전체의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놈하고 완벽하게 일치해요. 됐어요? 그리고요. 여기에 빼기도 그래요. 뺀 놈을 새로운 복소수로 보고 그 복소수의 켤레,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면 돼요. 그럼 얘만 그러냐? 두 번째, Z1의 바에다가 곱하기 Z2의 바한 놈이 있잖아요. 이 놈은요. Z1, 얘는 켤레 아닌 놈이에요. Z2 곱한 다음에 얘를 여전히 새로운 복소수로 보고 거기다가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디귿. 나눗셈에서도 Z1 바 나누기 그냥 분수로 쓰겠습니다. Z 보고 있어요? Z1 바를 Z2에 바로 나눈 놈이 있잖아요. 각각의 켤레를 가지고 사칙연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Z2를 Z1 이렇게 한 다음에 얘 전체를 또 뭐로 보고 똑같이 새로운 또 복소수로 보고 그놈 전체의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면 얘하고 얘가 완벽하게 일치한 놈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요놈 정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이래요. 켤레를 주잖아요. 그럼 켤레 아닌 놈을 가지고 뭔가 만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켤레 아닌 놈을 주면 그 놈을 가지고 또 싹 다 처리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심할 것은 내가 요거 하나는 그냥 참고 이거 당연한 건데요. 이거 잠깐 봐요. Z 바에 바를 하잖아요. 그러면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또 바꾼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허수부의 부호를 이거를 우리 저기 앞에다가 쓸까요? 요거는 뭐 기본인데 칸이 없네요. 여기다가 하나만 그냥 참고로 써볼게요. Z1 바한 놈의 바한 놈은 그냥 Z가 되는 건 상식적인 선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 거지? 허수부의 부호를 바꾼 다음에 또 바꿨습니다. 그럼 얘가 Z가 되는 건 상식적인 선인 거잖아요. 됐어요? 다시 부호를 바꾼 다음에 또 바꿨습니다. 그런 거니까 얘는 원래대로 돌아온 게 맞는 거죠. 그래서 확인할 거냐 이게요. 켤레인 놈을 주면 켤레인 놈을 주면 켤레 아닌 복소수로 이해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켤레를 주면 켤레가 아닌 복소수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문제 풀 때 쓸 거예요. 됐어요? 켤레. 됐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켤레를 주면 켤레가 아닌 복소수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켤레 아닌 놈은 켤레 복소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죠.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좋아요. 한번 보시죠. 증명해 볼게요. 얘하고 얘 증명하는 거 잘 나오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곱하기하고 나누기가 잘 나와요. 내가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나는 이거 낼 거거든요. 그쵸? 나눗셈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잖아요. 거의 일관되게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됐어요? 이거 반드시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반드시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얘네 안 해주려고요. 알겠죠? 나 이거 안 해줄 거예요. 나는 요거만 할 건데 요거 두 개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이거 하면서 내가 원칙 알려줄게요. 지워도 되겠어요? 지웁니다. 됐어요? 증명해 볼게요.
그리고 사실은 증명하는 게 이게 고등수학에서 처음 나오는 파트가 복소수 파트예요.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을 좀 몇 가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다 설명하진 않고요. 딱 중요한 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보통 이렇게 해요. 증명 방법에 좌변과 우변을 각각 식을 변형해 봐요. 됐어요? 좌변 따로 변형해보고 우변 따로 변형해보고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일치하면 증명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내가 나왔던 첫 번째 거 그거 해볼게요. Z1 플러스 Z2인데 각각의 켤레 있는 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Z1 더하기 Z2를 또 해? 그만하고 싶은데 새로운 복소수로 봐요. 이제 그만해도 되겠죠? 그렇죠? 써요. 계속 똑같은 말 해요. 새로운 복소수로 보고 그놈의 허수부의 부를 바꾸면 그게 켤레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나 좌변 먼저 해보겠습니다. 얘가 뭐였죠? 아까 전에 A 플러스 BI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A 마이너스 B의 I에다가 Z2의 반은 X 마이너스 Y의 I였나요? 그렇죠? 이게 지금 좌변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 정리해보면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그러면 A 플러스 X의 마이너스 B 플러스 Y의 전체의 I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새로운 실수부, 얘가 새로운 허수부 되면서 이게 전체 좌변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러면 우변도 해봐요. 됐습니까? 나 얘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변 해보면 각각 더한 다음에 켤레하라고 그랬으니까 A 플러스 B의 I에다가 플러스 X 플러스 Y의 I Z1, Z2 더한 다음에 그 더한 애를 새로운 복소수로 보고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 이거 해야 돼요. 얘가 전체가 Z1이라고요. 얘가 전체가 뭐라고? Z2라고. 그래서 두 개 더한 다음에 처리해보면 두 개 더해봐요. 불러봐요. A 플러스 X에 플러스 B 플러스 Y의 전체의 I입니다. 그런 건데 얘 전체를 Z1 더하기 Z2라는 새로운 복소수로 보고 이놈의 허수부의 부호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처리해보면 A 플러스 X에 허수분 거니까 얘가 허수분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B 플러스 Y의 전체의 I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변이 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좌변 비교해보고 우변 비교해봤더니 두 놈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증명 끝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증명 끝. 당연히 증명 끝은 안 써도 돼요. 됐어요?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 한번 처음 도입된 거니까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됐어요? 당연히 한번 보세요. 스스로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스스로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곱셈하고요. 나눗셈에 대해서 다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나중에 서술형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오우 망했다 이거 해보라고 할 때 할 걸 하지 마시고 지금 곱셈 꼼꼼히 해보시고 나눗셈 꼼꼼히 해봐야 스스로 해봐야 그게 내게 됩니다. 됐습니까? 좋아요. 자, 오늘 개념을 4개나 정리했고요. 이게 좀 만만한 내용이 아니어서 한번 총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총정리. 첫 번째. 오늘 좀 길었는데요. 진짜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진짜 복습하셔야 돼요. 개념 그냥 대충 넘기고 문제 풀려고 하면 계속 턱턱턱 막힌다고 그랬어요. 개념을 자세히 파도 막혀요. 근데 대충 하고 하면 당연히 막히는 거죠. 한 번 더 정리해 줄 테니까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같이 머릿속에 한번 해봐요. 복소수에 뭐 했었지? 정의 했었잖아요. 그렇죠? 복소수의 정의가 뭐였지? Z는 A 플러스 B의 I인데 A, B가 무슨 수라고? 실수까지 완벽하게 써줘야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뭐였지? Z가 중요한 거 뭐? 순, 허수일 때가 중요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Z가 순허수란 얘기는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었습니다. 아 왜요? 순허수여야 I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놈하고 또 하나 기억할 거 Z제곱이 무슨 수? 음수이면 이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Z제곱이 음수래. 그럼 생각해보세요. 제곱하면 음수가 됐대. 왜? 실수부가 없으니까 되는 거지. 그러니까 Z는 순허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논리 구조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됐어요? 두 번째 보시죠. 우리가 복소수 상등을 정의했어요. 정의가 많지요. 그렇죠? 그럼 복소수 상등은 a 플러스 b의 i하고 x 플러스 y, i가 같대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같고, 미안합니다. a하고 x하고 같고 b하고 y하고 같습니다.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얘는 별거 없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부등식은 존재할 수 없다. 됐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복소수는 방향 개념이다. 세 번째. 우리가 복소수에 사칙 연산했었는데 사칙 연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뭐? 나눗셈. 항상 이 나눗셈이 문제가 돼요. 그럼 나눗셈 할 때 도입한 놈이 있는데 무슨 복소수가 도입됐었지? 됐었지? 켤레 복소수가 도입됐단 말이죠.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이 켤레 복소수가 도입이 됐어요. 계산할 때 계속 쓸 테니까 확인해 놓자. 그 얘기인 거죠. 네 번째 보시죠. 켤레 복소수가 나왔으니까 켤레 복소수의 정의와 성질을 하는데 정의 말고 성질 합시다. 켤레 복소수는 뭐가 정의였지? 허수 부의 부호를 바꾼 놈을 켤레 복소수다. 그래서 Z바다 이렇게 표현했었단 말이죠. 됐어요? 그러니까 Z바를 보잖아요. 그러면 Z바의 전체의 바하면 다시 뭐가 되지? Z가 되는 거죠. Z의 허수부의 부를 바꿨대요. 근데 Z의 허수부의 부를 바꾼 다음에 또 바꿨으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켤레 복소의 성질 도입된 거 두 가지. 첫 번째, 무슨 화 때문에? 실수화 때문에. 두 번째, 그놈 가지고 사칙 연산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죠. 그 중에서 연산하는 건 방금 설명했으니까 이 실수화하는 것만 한 번 더 해봐요. 왜 그랬지 우리가? Z 곱하기 Z 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수 만드는 거. 그러면 Z 플러스 Z 바가 있었잖아요. 그럼 얘도 실수, 얘도 실수니까 Z분의 1 플러스 Z 바분의 1 이렇게 해서 실수 만드는 거 기본 세 가지는 머릿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 복소수 저번 시간에 허수하고 복소수까지 아주 진짜 임팩트 있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증명하고 확인했다고 생각을 해요. 꼭 여러 번 반복하시고요. 지금 내가 했던 그 유도 과정 있잖아요. 계속 강조합니다만 그 유도 과정 자체가 문제풀이에 아주 많이 사용이 돼요. 내가 했던 말들 있잖아요. 특히 Z 제곱하면 음수가 순허수입니다. Z가 이것도 아주 잘 나오니까 꼭 머릿속에 내가 지금 한 거 딱 필요한 것만 자세히 증명한 거예요. 놓치지 말고 여러 번 반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됐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스스로 쓸 수 있을 정도 레벨까지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고생 너무 많았어요.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